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일단 두산에너빌리티가 금요일장에 시원시원한 장대 양봉을 뿜어내주면서 역대급 거래대금을 쓸어갔던 게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전까지 없었던 거래대금이 매수로 지금 참여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좋은 내용의 환희를 여러분들께서 지르실 때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터져버렸습니까? 자, 보시다시피 미국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관세 인상 예고에 나스닥이 급락을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내용을 요약한 걸 보자면은 엔비디아가 5% 떨어졌고 테슬라도 5%, 아마존도 5%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중국 측에서 어떤 얘기를 또 꺼냈습니까? 히토류에 대한 통제 얘기를 또 꺼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앞전에 6월 초쯤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뒤로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줬었고, 이번에 과연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뭐였냐면은 중국에서 넘어오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10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면서 에이펙에도 나는 지금 갈지 불투명하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중국을 만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규탄을 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 히토류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중국이 이것을 가지고 여러 차례 계속 신경을 긁자 아무래도 과민하게 또 반응이 나왔었던 상황인 것 같고, 해외 증시 차트에서 보시면은 나스닥이 이렇게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이 나스닥의 하락은 사실상 엄청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보시면은 이 9월 15일 날 있었던 상승을 출발했었던 요 캔들까지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장대 음봉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지수가 하락을 한 것이고, 급하게 떨어졌던 만큼 급하게 물론 급반등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분봉상으로 놓고 봐도 끝까지 하락을 해주면서 추가적인 낙폭까지 이렇게 연출됐었던 깔끔하게 닫은 음봉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이 좀 더 예상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며, 일단 이것이 우리나라장에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코스피 지수가 지금까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야간 선물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3.99% 과민하게 마찬가지로 반응했었던 야간 선물 지수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나스닥과 굉장히 차이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 드리면서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한 세력들이 누군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전혀 팔만한 구간이 아니라고 짚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이슈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달아주셔야겠죠? 앞전에 있었던 박스권 시원시원하게 돌파한 상태에서 이렇게 종가를 안착시켜 놓은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구간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매도하셔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흔들리시면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 금지라고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매도 금지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에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요 라고 하면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해봐드리느라는 소리고, 이렇게 됐을 때 개인분들이 한 달 동안 무려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조 2천억 가까운 돈을 매도를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개인들이 안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지만, 개인분들이 매수세로 무섭게 쏟아져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도를 이런 구간에서 쏟아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이죠. 호가가 이렇게 있었을 때 위에다가 잔량을 저 위에다가 걸어놓으면은 분명히 이 구간에서의 어떤 물량이 없으면서 시원시원하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치처럼,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매도 금지라고 작성을 해주시면은 개인분들이 유튜브를 지켜보면서 매수세로 무섭게 쏟아져 들어올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매도를 금지하면서 주가가 더 시원시원하게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을 내용 시작을 해볼 건데,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나스닥에 대한 부분 우리가 먼저 좀 치워놓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해외 증시 차트를 우리가 한번 유심히 볼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상승 탄력이 이렇게 무섭게 나왔었던 나스닥이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된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선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미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고, 요즘은 이제 스마트머니라고 많이 하죠. 이 스마트머니의 매도가 이미 이런 낙폭이 나오기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으면서 상승 탄력이 누가 봐도 지금 둔화되고 있는 나스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세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세력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깡패 세력이 뭡니까, 여러분들? 외국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근데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똑같이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고, JP 모간 서울 모건 스탠리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금요일장에 누적 순매수를 160만 주, 120만 주 가까이 해준 게 그들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JP 모간 서울, 모건 스탠리의 이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실 텐데, 골드만삭스, UBS 증권 전부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실 거고, 이렇게 외국계가 상위 5개 증권사 중에 4개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글로벌 세력이라고 얘기했던 그들이 먼저 정보를 알고 이렇게 주가가 더디게 상승을 했던 부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 히토류에 대한 얘기는 사실 이미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유니온 머티리얼 보시다시피 이미 상한가를 갔었던 상황인 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확인을 해보셨을 테고, 히토류에 대한 관련주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야기는 이미 슬금슬금 나왔던 상황에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긴급 발언할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보시다시피 나스닥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이런 구간에서 미리 매도를 진행하고 있었던 외국인 세력이 몰랐을 리가 없었을 텐데,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무섭게 매수세를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수를 해줬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국장은 좀 다르게 진행될 확률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밀린다 하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돌파를 해놨었던 구간이자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인 이 7만원대 초반 가격대까지 밀린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바닥을 다져주고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준 다음에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연출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지금 전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올라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에코프로의 차트와 굉장히 유사하게 올라가는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물론 좀 더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오션처럼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일단 에코프로 설명을 드릴 건데, 에코프로 어떤 식으로 상승률이 연출이 됐었냐면은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를 한번 찔러놓고 빼면서 이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이자 21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 지지를 연출하고 다시 한번 시원시원한 상승세를 이렇게 연출해줬었던 게 에코프로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두산에너빌리티도 한 번에 이 구간까지 올라갔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지지가 연출되면서 21선이 딸려 올라오는 것까지 기다릴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오션의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좀 급격하게 많이 뺐었죠. 자, 보시다시피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나 싶더니만 이전의 물량을 소화해주고, 이때 당시에 터져나왔던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싱가포르인가에 뭔가 수주를 뺏겼다라는 식의 이제 기사가 보도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과격하게 밀리면서 121선까지 밀렸다가 그 뒤로 어떤 식으로 올라왔습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하나오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전에 있었던 저점으로 인식되던 구간까지 깨졌었던 게 하나오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번에 하락이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당장에 이 AI 데이터 센터에 뭔가 차질이 걸린 건 아닌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상황에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싱가포르의 수주를 뺏기는 내용의 이슈가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개별주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낙폭이 심하게 나는데, 이건 굉장히 유효한 관점인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많이 엮여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 특히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상승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하락이 많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잘 지켜주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섹터에 묶인다고 해도 각자 회사들이 하는 일은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각자 회사들이 하는 일을 놓고 봤을 때는 하나오션은 지금 MRO도 일단 하고 있는 회사고,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MRO에 진출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마스카 프로젝트 나가리 된 거 아니야? 라는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오션은 어쨌든 간다 라는 측면에서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밀린다 하더라도 개별주가 뭔가 악재가 터지면서 하락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하락이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밀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7만원대 초반대 가격까지 일단 밀릴 걸 염두에 두면서 장상한가 수급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잡아드렸었냐면, 이렇게 낙폭이 심하게 나왔었던 구간에서 영상에서 대놓고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매수 타점을 드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8월 20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웨스팅 하우스와의 노예 계약 논란이 터져나왔었던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불공정 계약을 했다라는 내용의 이슈가 터진 거지,
두산의 너빌리티와는 사실상 크게 연관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한수원이 예전에 두산의 너빌리티한테 공공입찰 자격까지 제한하면서 옥신각신 싸웠었던 존재가 오히려 한수원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 상황에서 일단 두산의 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가서 뭔가 계약을 따오든 아니면은 한수원이 가서 계약을 따오든 웨스팅하우스는 EPC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두 개 다 고객사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두산의 너빌리티의 죽이기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두산의 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누가 가서 영업을 해오든지 간에 죽이기든 두산의 너빌리티 걸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 관련한 논란이 터졌었던 8월 20일 날 제가 정확하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 무조건 잡아가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논란이 터졌었던 날이 8월 20일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눌러주셔야 되는 이유가 정확하게 여기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급락이 연출됐었던 날에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 촬영해 드리면서 매수 타점까지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었기 때문에 저희 채널 구독을 해주시면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긴급한 매수 타점이 발생하거나 매도 타점이 발생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수익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은 구독 버튼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제가 8월 20일 날 찍었었던 영상 짧게 한 5초 정도만 살펴볼 건데 영상 재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구간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긴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58,000원 구간에서 51,000원 구간 딱 이 구간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물량 잡아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목금 이렇게 자,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8월 19일 날 급락이 연출이 됐었고 그것이 진정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8월 20일 날 여러분들께 영상 촬영해 드리면서 장중에 영상 촬영해 드리면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었고 약 6,000분 가까이가 시청하셨던 영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뒤로 이렇게 두산의 너빌리티 반등 흐름이 무섭게 연출이 됐었고 제가 이런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까지 안내드렸다고 봐주시면 되겠죠. 어떤 내용의 이슈가 터져나왔습니까? 이거 탈원전 아니야 라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나왔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9월 15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9월 15일 날 대응방 보시면 자 여기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9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실 테고 낙폭이 장 초반 과도하게 나오고 진정되는 모습의 오후장입니다 라고 하면서 평단 높으신 분들 매수 타점 잡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58,800원 부근에서 매수가 드렸던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종가상 잡아가실 수 있도록 오후 2시 18분에 잡아드렸었던 매수 타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9월 15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9월 15일 정확하게 우리가 차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낙폭이 심하게 나왔었던 이날이 바로 9월 15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뒤로 이렇게 시원시원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두산의 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두산의 너빌리티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문자로 안내를 받아보시면서 대응방 링크 통해서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확인하고 두산의 너빌리티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문자로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서 대응방 링크 통해 대응방까지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산의 너빌리티 지금 낙폭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월요일입니다. 이렇게 낙폭이 세게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선 투매 물량을 던지실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런 낙폭이 진정되는 흐름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짚어봐 드렸었고 다시 한번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후로는 우리가 단기 고점을 찍는 구간에선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잡아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두산의 너빌리티 얼마 전까지도 느끼셨겠지만은 시원시원한 상승한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바로 금요일의 흐름이 있기 전까지 대략적으로 2달 반이라는 시간이 훌딱 지나갔었던 두산의 너빌리티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단 단기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는 매도해서 수익을 챙겨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흐름을 지켜보면서 정확하게 재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두산의 너빌리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살짝 낙폭이 나오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흐름을 지켜보면서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갈 거고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후로는 단기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잡아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혼자서 이렇게 타점 잡아서 대응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은 두산의 너빌리티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문자로 안내를 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지금 이렇게 타점 안내 드리고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시면
여기 영상 아래쪽에 보이시는 공유하기 토대로 주변 분들한테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좋아요도 꼭 한 번씩만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주시면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 여기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해서 보이실 겁니다. 이 더보기를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 이렇게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텐데 이 링크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 전화번호가 위에 보이시는 번호랑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 어떤 창으로 연결이 되시냐면은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자 내용에 이미 문이라고 해서 적혀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이어서 제가 매집주도 한 가지 추천 안내를 드릴 건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심택이라는 매집주를 추천 안내를 분명히 좀 드렸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심택 후속주를 이번에도 가져왔는데 심택 후속주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이번 매집주까지 같이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심택을 추천 안내드렸다고 하니까 도대체 당신이 언제 추천했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자, 보시다시피 제가 정확하게 심택이라는 종목을 추천 안내를 드렸었어요. 자, 다름 아닌 어디 영상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에서 정확하게 추천 안내를 드렸다라는 말씀인데 이런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올 자리가 심택에서 있다라고 되어 있는 자막도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심택을 제가 언제 추천 안내를 드렸었냐면은 보시다시피 9월 18일 날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회수가 7,200분 가까이가 시청한 영상인데 9월 18일에 심택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9월 18일이라는 날짜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실 테고 심택이라는 종목명이 보이실 텐데 심택이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이렇게 연출되면서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61% 정도 수익 구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심택의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걸 맞췄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매집주입니다라고 딱 해서 추천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 돌아오는 반응이 아 이게 매집주라고요? 별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 이런 식의 반응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이걸 진행하는 이유조차가 없기 때문에 심택의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검증을 해봐드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제가 이번에 가져온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은 두산에너빌리티랑 사실상 같은 테마인데 두산에너빌리티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왜 이게 이 사실상 같은 테마냐면은 바로 이런 구간에서 상승했던 구간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확인이 되실 텐데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을 이렇게 보여줬었던 때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아래에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위에 있는 게 제가 매집주로 가져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두 종목이 정확하게 상승했던 구간이 일치하고 있고 하락하고 있는 구간도 일치하고 있고 중간에 한번 반등을 시도했던 구간까지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냐면은 이런 4년간의 박스를 두산에너빌리티는 시원시원하게 뚫어봐주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이 4년간의 박스 아직 이 상단까지도 못 와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박스의 상단을 돌파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 박스의 상단까지도 못 왔던 심각한 저평가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박스 상단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170% 정도의 수익률이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박스를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시원시원하게 돌파를 해준다라고 했을 땐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대략적으로 체크를 해봐 주시자면 이렇게 거래가 정지됐던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220% 정도 열려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매집주 한번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이번 매집주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이 종목도 심택처럼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유로는 여러분들께 딱 공개를 할 겁니다.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냥 그거 받아가서 수익 볼 걸 그랬네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신 다음에 이 종목까지 여러분들께서 꼭 포트에다가 구성을 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이 종목 보시다시피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보여주다가 옆으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를 이제 막 돌려주기 시작하는 자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선 상단을 지금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딱 뚫어내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시원시원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신 다음에 이번 종목까지 참여를 해보시면 되겠고 일단 지금 당장의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떤 내용에 좋은 내용의 이슈가 있냐
블룸버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가스터빈 쇼티지가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Current Production Limi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시죠? 현재 생산 리미트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현재 생산할 수 있는 게 이 정도 레벨인데 25년도부터 들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급격하게 거기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시죠? 이게 바로 가스터빈 쇼티지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가스터빈 쇼티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봐주시면 될까요 여러분들? 3사가 지금 독점하고 있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G 버너바부터 시작해서 지멘스 에너지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까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3사가 지금 독점하고 있는 구조고, 여기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파일을 조금씩이라도 뺏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 독과점 체계에 들어갈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지금 가스터빈의 수요가 폭발적인 상황에서 수주잔고가 꽉 차 있는 3사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우리가 먼저 상승은 가스터빈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얼마 전에는 어떤 내용의 이슈까지 있었어요? 가스터빈 6기를 미국에다가 공급하는 것이 기사가 삭제됐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 기사 내용에는 연말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됐었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것은 가스터빈 관련한 기사가 터져 나오면서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정에서 지금 뭔가 체결된 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체결된 게 있을 텐데 그들이 먼저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이고, 앞전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원시원한 상승을 보여준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체코 원전이 확정되는 내용이 터져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먼저 알고 주가를 먼저 움직였었다라는 말씀이고, 이때 당시에 올라갈 때 당시에도 제가 이 매도 금지를 엄청나게 외쳐드렸었어요. 그때 영상 시청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의 수익을 전부 다 만끽하실 수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지금 구간에서도 여러분들 떨어지면 더 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지 여기서 월요일날 개파락한다라고 해서 팔고 나가실 구간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짚어봐 드리면서, 아직까지도 댓글에다가 매도금지 작성 안 해주신 분들 있으면 매도금지 꼭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구독이랑 좋아요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던 사람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구독이랑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매매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수익이 여러분들께 쌓일 수 있는 채널이다 보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내용의 이슈를 더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보시다시피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산 미국의 항공엔진 수출 요청받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어떤 쪽으로도 꺾을 수가 있겠다? 방산업체로도 꺾을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확인이 되실 거고,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정말 미쳤죠?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100만원을 넘어갔었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 국내 방산업계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실상 터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은 전투기 엔진 개발에도 필수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터빈 입구 온도 1650도짜리 내열 부품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설계 기술부터 전략 물자로 분류되어 수출이 금지된 해석 프로그램까지 자체 확보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에 대한 얘기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세계 5번째로 가스터빈 독자 개발에 성공한 가스터빈 OEM사로서 현재 1650도급 모델까지 개발 완료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텐데, 세계 최고 수준과 견질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앞전에 살짝 짚어드렸던 것처럼 전략물자 해선 소프트웨어까지 자체 개발한 상황이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두산은 이미 16,000파운드급 엔진에 대한 상세 설계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이 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죠? 우리 여러분들 방산 시장이 훨씬 더 큰 시장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는 가스터빈 원전 다 좋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원전 같은 경우엔 노나먹기가 좀 있다 보니까 방산 시장으로 우리가 진출한다고 하면 정말 역대급 시장에 뛰어드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가장 놀라운 것은 미국 방산업체가 두산에게 소형 항공기 엔진을 수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미국 업체는 두산에게 선수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쯤에 관련 소식이 공개될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내년쯤이라고 조금 애매하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은 어떤 내용이 이미 오고 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외인들이 이렇게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게 바로 금요일날 나왔었던 이런 신고기 1호기 재가동 승인에 대한 부분의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신한증권에서 SMR 등 성장의 4분기도 호조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10조 7천억 원 실적 달성 가능성이라는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내용만 으로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가 시원시원한 장대 양봉을 뿜어줬었고, 그것이 바로 누구의 주도하에?
프로그램의 주도하에 이렇게 들어왔을 리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감춰진 내용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가스터빈 6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베트남과의 원자력 협력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고 뉴스케이 파워사의 계약도 임박했다는 내용 여러분들 전부 다 확인을 해보셨죠? 그러면서 이제 원자력 해체 테마까지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해줬던 이유는 뭐냐면은 고리 1호기에 대한 해체 승인은 이미 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원안위에서 고리 2호기를 계속적으로 가동할지 말지에 대해서 이때 논의하기 전날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일정은 언제 떠 있다? 자 바로 보시다시피 내달 23일날 그러니까 이번 달 23일날 재상정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텐데 이런 내용의 이슈가 불거지면서 충분히 원자력 해체 테마도 편승할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어떤 구간입니까? 바로 이런 구간에서 원자력 해체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터져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더 견인을 했었던 만큼 해체 시장이 작지 않은 규모라고 말씀드렸어요. 500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일단 트랙 레코드가 중요한 상황이고 이런 트랙 레코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이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이력서가 쌓여야지만이 500조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는데 이 이력서를 뭘로 쌓아야 된다? 고리 1호기로 쌓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미 해체 승인은 났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체 시장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꼭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면서 이번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까지 같이 부각이 됐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는 방산의 테마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나스닥 하락을 핑계로 살짝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매수 찬스를 노려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혼자서 이렇게 매수매도 타점 잡아서 대응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신 다음에 대응 타점을 문자로 받아보시면서 대응방 링크 통해서 대응방으로 꼭 입장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대응방으로 입장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보시다시피 9월 18일날 어떤 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까? 로보티즈라는 종목 추천해 드렸었는데 로보티즈는 LG전자가 2대주주라고 말씀드리면서 11만 6천원 부근에서 로보티즈를 추천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9월 18일날 로보티즈가 어떤 캔들에 있었던 거냐면요. 바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전까지 단기적인 고점을 싹 다 잡아먹은 상승 장악형 캔들이 출현해줬었던 날이 9월 18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로보티즈가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이렇게 연출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74% 정도 수익 구간에 있는 로보티즈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인데 두산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대응방에 입장하시고 나면 다른 종목들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여러분들이 짜투리 시드로 계속적으로 시드를 불려나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로 타점 안에 받아보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대응방 링크가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도 대응방으로 입장하셔서 다른 종목까지 편하게 대응받아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고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은 두산에너빌리티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보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이렇게 같이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일단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에 이렇게 시원시원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그들이 매수세를 쏟아내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들은 누굽니까? 이렇게 보시다시피 JP모간 서울부터 시작해서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UBS 증권 해외에서도 내려라 하는 증권사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딱 줄줄이 열거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일단 나스닥이 이렇게 무섭게 하락을 좀 보여줬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나스닥이 먼저 상승이 탄력이 둔화되는 걸 지켜봤을 때는 분명히 글로벌 세력들이 몰랐을 리가 전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도해서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를 상승을 시켰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국장 자체는 다르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짚어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일단 낙폭을 보여준다라고 해도 우리가 7만원 초반대 가격에서는 지지가 예상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상황이죠. 시원시원하게 상승한 캔들 이 기준봉의 절반 정도를 반납하는 구간이자 앞전의 고점들이 겹쳐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해서 7만원 초반대에서 무조건 사야지라기보다는 낙폭이 나오는 걸 지켜보면서 진정되는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추가 매수 타점을 오히려 잡아갈 수 있는 종목이고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후로는 매도 타점까지 잡아가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시원시원하게 올라온 이후로 단기 고점을 찍는 구간 에서 대략적으로 2개월 반이 후딱 지나갔었던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은 우리가 단기 고점을 찍는 구간에선 무조건 매도 타점 잡아가면서 리스크 관리까지 같이 해나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혼자서 대응하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되면서 앞으로도 제가 이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아니면은 긴급한 매수 매도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을 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
주셔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